교재는 몇 페이지 표시냐면요. 거기 그 1123페이지를 펴세요. 그래서 오늘은 현금 흐름표를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펴놓으시고 연습장도 꺼내 놓으시고, 일단 어제도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를 약간 봤는데 1123페이지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활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활동. 그래서 영업활동이 뭐고 투자활동이 뭐고 재무활동이 뭐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계정 과목을 봤을 때 그게 어느 활동에 속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1123페이지 보시면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거기 중간에 있는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개념은 별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알겠죠. 읽어보시니까. 결국 읽어보시면 잉여현금은 결국 뭐랑 같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거랑 같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개념이 그래요. 읽어보시면 결국 회사는 무슨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와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면 뭐에서 현금이 들어와요? 자동차 팔아서 현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주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거 갖고 뭐 할 수 있어요? 투자할 수 있죠, 투자. 투자를 한다면 현금이 나가죠. 투자하고 남은 게 현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게. 그거까지 고려하니까 재무활동에 현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현금이 남은 것도 제외하고 나오게 된 현금 흐름은 그게 남았다면 재무자산에 투자했을 거고, 그게 부족했다면 재무활동을 통해서 차입했겠죠. 그게 마지막에 재무활동의 현금 흐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125페이지 보세요. 1125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의 구분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영업활동, 다음 페이지 투자활동, 그 밑에 재무활동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좀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올해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거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고, 첫 번째 영업활동부터 보시는데, 이 활동 구분하는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객관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주고 다음 중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어떤 거냐 이거 찾으라고 내고요. 또는 다음 중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은 어떤 거냐 이렇게 찾으라고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영업활동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주의할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영업활동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영업활동이란 재고산의 판매 등 주요 수익 창출 활동뿐만 아니라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나 사건을 모두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 포함한다는 거에다가 포괄적이다. 포괄적 규정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영업활동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투자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면 다 뭐로 보겠다? 영업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투자활동, 명백하게 재무활동이 아니라면 다 뭐로 보시면 돼요? 영업으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 분류하실 때. 이해됐죠? 자, 그 밑에 영업활동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현금이 들어오든 현금이 나가든 현금이 들어오나 나가나 이 두 가지다. 두 가지라는 걸 아셔야 되고 영업활동의 현금 유입을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거는 현대자동차라면 뭐 팔아서? 자동차 팔아서 현금 들어온 게 대표적인 영업활동이죠. 거기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재고자산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서 들어오는 현금 유입. 이게 영업활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그 회사의 뭐를 표현해줘요? 주영업. 대부분의 회사가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항상 그 회사의 주영업을 나타내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뭐 이런 게 특별히 투자나 재무가 아니라면 다 영업이에요.
그다음 그 밑에 세 번째 있는 게 주의할 거예요. 주의하게 좀 표시해 놓으세요. 중요하게.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 이거 주의해야 돼요. 혼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표시해 놓으시고, 그 부분이 왜 영업활동인지는 뒤에 가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중요하게 표시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기타는 기타니까 넘어가시고, 유출로 가세요. 옆에. 그럼 유출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재고 자산을 팔아서 현금 들어오는 게 유입이니까 그 재고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데 현금 나가는 게 현금 유출이겠죠. 영업활동.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종업원, 월급 주는 거. 세 번째 법인세 내는 거. 그 다음 기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네요. 그 밑에 별표 두 개가 있는데 그 별표 두 개 다 중요해요. 그 밑에 별표 1, 2번. 별표 1번부터 보세요.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자본화된 금융비용은 재무활동 현금으로 분류된다. 영업활동이 아니라. 얘네들이 왜 재무활동이냐면은 일단 그럼 재무활동을 봐야겠네요. 재무활동을 잠깐 보시면 112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1126페이지 맨 밑에 가로 3번. 첫 번째 줄에 재무활동이란 영업활동,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환급, 상환에 관한 활동과 재무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다음 페이지 1127페이지 보시면 재무자산이라는 게 좀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예전에 요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투자활동과 관련되었다고 표현되었던 것들이에요.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을 산다. 단기 매매증권의 주식이나 채권을 산다. 이런 것들을 보통 뭐 한다고 얘기해요?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네들 사는 거 투자활동인가? 그래서 투자활동으로 예전에 분류했었는데 요번에 이 현금흐름표에 대한 기준의 개념은 뭐냐면은 요런 자산들은 회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잉여 현금 흐름이란 개념이 있었죠. 결국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투자하고 남은 돈, 그 돈은 그냥 금고안에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다 갖다 투자를 잠깐 해놔야 뭐죠? 운용을 해야 이자가 생기든 배당금이 들어오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이걸 재무활동으로 봐요. 재무자산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회사가 영업과 투자를 통해서 현금이 부족하다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고 영업과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남았다면 그걸 재무 활동을 통해서 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차입하는 거고 남으면 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는 이렇게 여유 자금을 운용한다고 볼 수 있는 자산들을 우리가 재무 자산이라고 하고 요거를 사고 파는 활동을 재무 활동으로 본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의 가장 큰 흐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요. 결국 거기 예를 들어서 채권을 샀다. 뭐가 들어오는 거죠? 이자가 들어오는 거죠. 이자가. 결국 이런 걸 구입해서 이자 유입이 생긴다면 그것도 무슨 활동으로 보자? 재무 활동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자 수익도.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무활동 현금 유입과 재무활동 현금 유출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금 유입 보시면 차입하는 거겠죠. 차입. 자금 조달이. 그럼 차입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결국 뭐죠? 차입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이자가 나가죠.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나가는 것도 결국 뭐로 보자? 재무활동으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세요. 1125페이지. 1125페이지 그 별표 1번 보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이 그래서 무슨 활동? 재무활동. 왜요? 뭐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차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재무활동. 이자 수익은 재무자산을 운용해서 생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유자금 있을 때 잠깐 그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 때문에 생기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재무활동으로 보자. 요거를 좀 주의하세요. 처음엔 잘 혼동될 텐데 자본화된 금융비용은 결국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왜 발생한 겁니까? 이거 자본화된 금융비용도 차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근본 원천이 차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화된 금융비용도 역시 재무활동으로 보자 이랬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별표 2번은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지만 재무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은 재무활동이다. 이거 중요하겠죠, 나중에. 잘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 그거를 이해하려면 다음 페이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1126페이지. 1126페이지 가로 2번에 투자활동 현금흐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투자활동이란 설비자산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활동이다 그랬는데 결국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을 사고 파는 활동, 그걸 우리가 투자활동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금 유입 쪽 보세요. 현금 유입. 현금 유입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자산들을 팔아야겠죠. 처분하니까 현금 유입되는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근데 여러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는 자산입니까? 영업활동에 사용하려는 자산이죠. 이게 보유하는 게. 그 영업활동 이것들을 보유하는 건 영업활동이지만 보유해서 이용하는 건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입하거나 파는 건 무슨 활동? 투자활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투자활동. 그래서 투자활동은 현금 유입에 들어가고 투자부동산 이해되실 거고 네 번째 있는 거 잘 보세요. 비유동, 이 중요한 거예요.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처분에 따른 현금 유입. 그 옆에도 보시면 현금 유출의 네 번째.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얘네들이 왜 투자활동이냐면 비유동 자산에 속한다는 얘기는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장기 투자한다는 얘기고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지분증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계장치 사는 것도요. 기계장치를 구입해서 기계장치로 인해서 현금이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사는 거죠. 기계장치를 투자해서 기계장치가 운영되면서 영업활동에 쓰이면 그게 현금을 창출할 거다. 이런 기대에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기계장치를. 여기도 보시면 이 주식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자 투자한 게 아니죠. 보니까 이거는 비유동 자산이라는 얘기는 그 주식을 장기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 어떤 게 포함돼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거는 그 피투자 회사를 우리가 지배하기 위해서 한 거죠. 지배하기. 자회사를 갖기 위해서. 그 얘기는 그 우리가 피투자한 회사에 그 돈을 투자해서 걔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우리한테 뭐 해주겠어? 배당해 줄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뭘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계장치를 돈 주고 사면 기계장치가 운용되면서 거기서 수익이 창출해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피투자회사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을 취득한 피투자회사가 뭐 할 거예요? 영업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돈 벌면 우리한테 뭐 해줘요? 배당해 주나 이렇게. 그게 결국 장기 투자한 거라면 단기적으로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피투자 회사를 우리가 지배하면서 또는 장기 투자하면서 그 회사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거라면 그거는 뭐다? 기계장치 사는 논리랑 똑같기 때문에 투자 활동으로 봐야겠다. 좀 어렵죠? 약간 처음에.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주식을 샀다. 즉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의 주식을 샀다. 그건 무슨 활동이에요? 그건 재무 활동이에요. 거기 우리 1127페이지 나와 있는데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념을 잡으시고 지금 그래서요.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먼저 가로 3번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바로 위에 다섯 번째 줄 보세요.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3번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 위로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읽어볼게요. 투자활동과 현금 흐름 관련 주의할 점.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 보유에 따른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의 현금으로 분류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하는 건 그러니까 그 피투자 회사가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장치에 투자해서 기계장치로부터 들어오는 현금 유입에 뭐로 봐요? 영업활동으로 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배당금 수익 무슨 활동으로 보자? 영업활동으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거기 계속 읽어보면 왜냐하면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활동 정의상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뭐랑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기계장치랑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기계장치 사는 거나 요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을 투자한 거나 똑같은 논리다.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고. 앞으로 넘어가시면 다시 1125페이지에 아까 별표 2번이요. 별표 2번 보시면 그래서 비유동 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 보유에 따른 배당금식은 영업활동이지만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재무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 즉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단기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 그거는 여유자금 운용이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보자는 거예요. 잉여현금 흐름을 잠깐 운용하는 거니까 거기서 생기는 배당금 수익은 이게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재무활동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좀 복잡하죠 여기가 약간.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잘 보시면서 개념을 잡으시고 넘기세요. 1126페이지 투자활동 현금흐름 보세요. 그럼 투자활동 현금흐름에서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지분증권 했어요 지금. 나머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은 했죠. 그건 뭐 설명할 거 없네요 더 이상. 별표가 있는데 별표 1, 2, 3번 좀 지엽적인 건데 하나씩 설명하게. 첫 번째,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보험금 받았어요. 보험금 받으면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현금이 들어오죠? 자, 그 무슨 활동이냐? 우리가 건물이 불이 났는데 건물이 불이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았다. 이게 무슨 활동일까?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 건물을 어떻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판 거랑 똑같잖아요. 자발적으로 판 건 아니지만 불나서 없어진 거잖아요. 아, 유형자산 처분이니까 무슨 활동? 아, 투자 활동으로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기업 합병, 사업 부분의 인수와 처분에 따른 현금 흐름은 투자 활동으로 분류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우리 합병, 우리 구장 배울 때 잠깐 배웠죠. 영업권, 부영업권 할 때.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 생기는 영업권만 인정하죠, 우리. 그 무슨 영업권? 매입 영업권. 자가창설 영업권 인정 안 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 구장할 때.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한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에 뭐를 사온다는 얘기,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근데 그 피합병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구분하다 보면은 그 무슨 활동인지가 애매해지죠. 그걸 다 분석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이 무슨 자산이겠어요? 유형 자산, 뭐 이런 거잖아요. 무형 자산,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활동을 다 뭐로 보자? 투자 활동으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 더 읽어보시면 뭐 그 피합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나오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혼자 읽으시면 이해 안 될까봐 제가 한번 해드린 거예요. 중요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 읽으시면 잘 이해 안 될까봐. 우리가 B회사를 합병하는데 B회사의 자산 중에 현금이 100원 있었고 기계장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장치 B가 200원이었고 부채가 차입금이 150원 있었어요. 150원. 자, 이러면 이게 이 B회사의 공정가액과 일치했다면 B회사는 자산은 300원이 있고 부채는 150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B회사를 얼마 주고 사야 돼요? 150원 주고 사는 게 맞는데 더 주고 산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업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권 생각 말고 요 150원만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현금 줬다고 해 볼게요. 현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B회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현금이 어떻게 나가죠 지금? 현금이 유출됐잖아요 이렇게. 현금이 유출됐는데 요걸 사기 얼마가 유출됐어요? 150원 유출됐죠? 근데 그 P합병 회사가 갖고 있던 현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150원 유출되면서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100원 들어왔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현금 흐름 파악할 때 얘가 현금 있었다면 이거 뺀 것만 나간 거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빼니까 얼마 유출된 거예요? 50원 유출된 거로 봐라. 아니, 합병하다 보니까 돈 나갔지만 돈이 또 들어왔잖아요. 현금이.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얘기에 이거 읽어보면 뭐 요걸 차감한 걸로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혼자 보면 이해 안 될까 봐 해드린 거니까 이해만 하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다음 세 번째.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에는 취득 직전 직후에
취득대금, 개발비, 자가건설 원가가 포함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네요, 그거는. 그래서 혼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 할게요. 재무활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돈이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투자활동으로 돈이 나가고 그리고 남죠. 남은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남았다면 이런 재무자산에 투자하거나 만약 그게 부족했다면 오히려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무자산에 투자하는 걸 우리 재무활동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밑에 재무활동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보시면 대표적인 게 유입은 뭐겠어요? 자금 조달이니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 또는 주식 발행, 사채 발행 어렵지 않죠 그거. 주의할 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있는 거 재무자산 보유 수익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그게 무슨 활동이라는 거예요? 재무활동. 왜 재무활동이에요? 그 이자가 생기는 것과 배당금이 생기는 것에 투자한, 구입한 것이 재무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을 잠시 운용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 있네, 거기? 이게 어떤 배당금 수익만 말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단기매매 증권에 속하는 배당금 수익만 말하는 거고, 장기 투자하는 배당금 수익은 아까 무슨 활동이었어요? 영업활동이었죠, 영업활동.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 유출로 가서요. 감자 이런 거 알 것 같고 상환 뭐 그런 거 알겠죠. 세 번째에 있는 상환 똑같은 얘기고 네 번째에 있는 금융리스 부채 상환 똑같은 얘기죠. 뭐 역시 갚는 거니까. 다섯 번째에 있는 금융비용 배당금 지급의 현금 유출 그걸 중요하게 표시돼. 다섯 번째에 있는 거 금융비용 배당금 지급. 그래서 그 금융비용이라는 게 바로 이자 지급이죠. 이자를 주는 거. 이자 비용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재무활동이에요? 이자가 나가거나 배당금을 주게 되는 게 결국 무슨 활동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재무활동 때문에 생기잖아요. 돈을 조달했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때문에 이자가 나가고 배당이 나가니까 그렇게 보자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별표돼 있죠. 거기다 옆에다가는 고급회계 배운 다음에 보라고만 적어 놓으세요. 중요한 거 아니라서. 고급회계. 파생 얘기 나오기 때문에 지금 봐도 잘 모르니까 고급회계 보신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큰 문제 없고 그래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정보는 주주채권자 등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잉여현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나타내준다. 읽어보시면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 활동 구분은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천별로 활동 구분이 아주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활동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편의상하고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 배분한 거는 그 근본 원천별로 배분을 아주 잘한 거예요. 영업활동은 영업활동, 정말로 투자한 것만 투자활동, 그다음에 자금의 조달이나 단기자금 운용은 다 재무활동. 그래서 이렇게 활동 구분을 아주 잘 해놓은 거니까 잘 이해해 보시고 1128페이지 유용성은 어제 말씀드렸고 1129페이지 작성에 필요한 정보 기본예제 오늘 이걸 같이 할 거예요. 기본예제를 활동 구분을 좀 해놓을게요. 개정 과목 보고 대차도조표 차변부터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걔는 무슨 활동일까요? 영업, 투자, 재무 중에 그 첫 번째 있는 개정 과목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금 분류한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일 것 같아요? 걔는 활동 구분 안 해요. 왜냐하면 걔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걔가 무슨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활동 구분 안 하고요. 조금 이따 만들어 보면 현금 흐름표상이 어디 나오냐면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기초연금, 기말연금 어제 봤죠. 거기 나오는 거 얘가. 그 밑에 단기매매증권은 무슨 활동일까요? 우리 단기매매증권을 작업하는 거? 이게 바뀌었어요. 재무활동.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잠시 운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사가 영업활동하면서 이렇게 생긴 현금 흐름을 잠깐 운용하는 거.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보자. 재무활동.
그 밑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영업이죠, 당연히 영업. 매출채권이 매출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선급금은요? 영업이에요, 영업. 선급금이 왜 생기는데요? 선급금이 뭐 할 때 생겨요? 물건, 재고자산 먼저 구입하려고 계약금 준 거 아니에요, 계약금. 그러니까 영업활동이에요. 선급보험료는요? 재무? 보험 왜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료 낸 거 아니에요, 보험료. 이게 특별히 재무, 우리 자금 조달이 이게? 아니죠. 뭐, 여유자금 운용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재무활동 아니죠. 이게 뭐, 미래 영업을 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영업이다, 그러니까 투자다, 재무다, 명백하지 않으면 다 뭐로 봐요? 영업이에요, 영업. 영업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활동이다, 재무활동이다, 개념이 안 잡히면 다 영업으로 보시면 돼요. 미수이자는요? 이게 좀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미수이자는 이자 때문에 생기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왜 생기는 거죠? 이자 수익은 뭐 채권을 샀거나 예금을 했거나 이래 생긴 거 아니에요? 이자가. 그런데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그런 것들을 투자했다고 봤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은 여유자금 생긴 걸 잠시 운용하는 거다. 채권을 사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 그거는 여유자금을 잠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활동으로 보자? 재무활동으로 보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미수이자는 재무활동, 이자 수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품은요? 영업활동이에요.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뭐 만드는 거죠? 채권 만드는 거죠. 회사가 채권을 샀다는 것은 여유자금 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식 사는 것만 투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피투자 회사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거고 걔가 영업활동의 성과를 우리한테 주잖아요, 배당으로.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주식은 그렇게 보는데 채권에 투자하는 건 그 회사를 우리가 뭐 지배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만 받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만 받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재무예요, 재무. 토지 설비? 토지와 설비는 왜 사요? 미래 영업활동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결국. 투자다, 이런 얘기, 투자. 그리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들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보유하는 자산이지만 그것을 구입하고 처분하는 활동은 투자활동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대변에 매입채무 보시면 왜 생겼죠? 얘? 외상으로 매입해 생겼죠. 재고자산을. 그러니까 영업이죠, 영업. 미지급금은 재무활동으로 봐요. 자금 조달 성격이라서 미지급금. 당장 현금을 안 줬다는 얘기는 돈 빌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재무활동. 선수금은 왜 생겼죠? 매출과 관련돼 있죠, 얘가. 그러니까 영업활동. 미지급 영업비는 영업활동. 영업이죠, 영업. 선수 임대료는요? 임대료. 특별히 투자다 또는 재무다 이런 생각 안 들면 영업이에요. 미지급법 인세 영업. 장기차입금 재무, 자금 조달, 차입하는 거죠. 사채도 그렇죠. 재무. 자본금, 자본잉여금, 법정자금 다 재무예요. 다 재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재무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랑 관련됐다는 걸 주의해야 되냐면 단기순이익이 포함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기 단기순이익이 들어간다. 결국 그걸 좀 기억하시고 넘기세요. 1130페이지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 나오죠. 얘도 구분해 드릴게요. 매출액은 무슨 활동일까요? 영업. 하나만 물어볼게요. 근데 거기 이제 해볼 거니까 좀 이따가 65만 2천 원은요. 거기 매출액 발생주의 숫자입니까? 현금주의 숫자입니까? 발생주의 숫자죠, 걔가. 그럼 매출한 것 때문에 현금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우리가 물건 팔았잖아요, 매출액. 매출액 때문에 현금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결국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어요. 결국 들어오죠. 근데 그럼 무슨 활동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업 활동 때문에 현금 들어오는 거죠, 매출액이. 그런데 65만 2천 원이 다 들어왔어요, 현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해볼 건데 결국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면 외상 매출한 것과 선수금 받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요. 그 우리가 어제 티계정 그려서 해봤잖아요. 티계정 그려서 뭐 해봤냐면 발생주의 숫자 나온 다음에 현금주의 숫자 찾는 거 해봤죠. 매출.
그거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매출원가 보시면 매출원가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 47만 9천 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영업활동인데 매출원가 때문에 결국 현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현금. 그래서 여러분 개념 잡을 거. 수익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에 나가는 거예요. 수익은. 현금 들어오는 거에 수익은. 비용은 현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 비용은 현금 나가는 거. 아니 왜냐면 현금주의에 따르면 수익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 들어오는 게 수익이에요. 현금주의가. 비용은 현금 나가는 게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비용이 현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출원가가 지금 47만 9천 원 현금이 나갈 텐데 다 나갔어요 그거?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발생주의 숫자고 현금주의 숫자는 다르죠. 그걸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 어제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보시고 그 밑에 좀 복잡한데 이따 할 거고요. 매출 총이익은 뺀 거에 불과하니까 넘어가시고 그 밑에 급여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활동이죠. 월급 주는 거 3만 원인데 현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럼 3만 원 다 나갔습니까? 3만 원 현금 다 나갔어요? 그걸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 이런 생각, 그걸 확인해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대차 대조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3만 원이 현금이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대차 대조표를 봤을 때 미지급 급여 또는 선급 급여 이렇게 기간을 구분하는 계정이 있으면 발생주의랑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계정 과목이 전혀 없으면 현금 다 나간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급여랑 관련된 거 보시면 없어요. 앞에 보시면 우리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은 현금이 다 나간 거예요. 이따 할게요. 또 보험료는요. 영업활동 2만 원이죠. 현금 나가는 건데 다 나갔나요? 2만 원? 그걸 확인해 보려면 뭘 보라고요?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돼요. 뭐가 있어요? 보험료 관련된 게. 선급보험료가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날 텐데 이거 그냥 개념만 좀 잡아드리는 거예요. 선급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서 감소해서 보니까. 증가했죠? 1,000원만큼. 선급보험료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선급보험료가 증가했잖아요. 지금 1,000원. 현금이 더 나갔어요? 덜 나갔어요? 더 나간 거예요. 현금이 더 나가니까 선급보험료가 잡혔죠. 1,000원만큼 더. 그러니까 발생주의 비용은 2만 원이지만 현금 나간 건 2만 1,000원이에요. 좀 이따 해보면.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무슨 활동? 대손상각비 왜 생기는 겁니까? 매출채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매출채권 때문에 생긴 거니까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인데 주의할 거는 대손상각비 5,000원은 비용인데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대손상각비 잡힐 땐 반대쪽에 뭡니까? 대손 충당금 잡히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질 않거든요. 당장. 그래서 직접적인 현금 유출과 관련이 없어요.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그 밑에 감가상각비는 왜 발생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은 유형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 처분하는 건 투자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얘를 투자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혼동이 안 되고 영업활동과 감가상각비는 뭐를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현금 유출이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 잡을 때 현금이 안 나가죠. 방금 전에 위에 급여나 보험료나 영업비는 현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잖아요, 걔네들은 현금이. 근데 감가상각비는 현금 안 나간다고요. 그런 생각 좀 해보시고 지금. 영업이익 나오고 영업의 수익과 차익에서 이자 수익, 이자 수익 현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자 때문에. 현금 들어오죠, 언젠가는 들어오는데 무슨 활동일까요? 주의하셔야죠, 이거. 재무활동이 재무활동. 왜냐면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생겼다. 그래서 재무활동. 임대료는요? 영업이라고 했지, 영업. 하나만 물어볼게요. 8,000원 현금 들어오는 거에 나가는 거예요. 8,000원. 현금 들어오는 거겠죠, 당연히 수익이니까. 그럼 8,000원 다 들어왔습니까? 현금?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수임대료. 선수임대료가 1,000원 증가했죠. 그 얘기는 현금을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올해. 1,000원만큼. 현금 받은 게 9,000원 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따 확인해 볼게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차익은 단기매매증권 사고 파는 거 무슨 활동이라고 그랬죠? 재무활동이래. 재무활동. 재무활동이에요. 유형산 처분 차익 투자죠. 투자. 재고자산 감모차손. 재고자산 무슨 활동이에요? 영업이 영업. 이자 비용은 재무, 자금 조달해서 이자 주는 거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차손, 재무. 투자자산 처분차손, 투자. 법인세 비용, 영업이 영업.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왜 영업으로 보냐면 여러분들 보시듯이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이익이 대부분 다 무슨 활동입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게 다 영업이죠. 대부분이. 거기 지금 봤을 때 투자나 재무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건 일부고 대부분은 다 뭐다? 영업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은 전부 다 영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이거를 투자나 재무로 법인세 비용을 다 쪼개려면요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그래서 쪼개지 않고 다 영업으로 봐요. 자, 그래서 활동 구분해봤고요. 이제 만드는 건 조금 이따. 1131페이지 제2절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림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1132페이지 간접법 보시면 우리 간접법으로 먼저 만들 거거든요. 어제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법? 간접법, 직접법인데, 그 간접법, 직접법이라는 건 무슨 활동과만 관련돼 있어요? 영업활동과만 관련돼 있는 거지, 투자와 재무, 나머지 작성하는 건 다 똑같아요. 영업활동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간접법과 관련된 거 좀 적어놓게 저기다가. 여러분들 1132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거기 표를 보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출발점이 단기순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단기순이익. 여기다가 옆에다가 발생주의라고 제가 적을게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나중에 적을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머리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조정해서 마지막에 맨 밑에 가고 싶은 게 결국 뭡니까? 보니까 맨 밑에 가고 싶은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가고 싶은데,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결국 무슨 주의 숫자예요? 얘는 현금주의죠. 현금주의. 그러니까 이 간접법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출발점이 여기고요. 단기순이익.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건데, 영업활동. 그랬을 때 이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조정해야 될 게 있대.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게. 그거를 좀 적어드릴 텐데,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지? 영업현금 흐름과 관련하는 손익제거가 1번이라고 돼 있죠. 그 1번이라고 돼 있는 걸 네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제가 1번이라고 이 책에 되어 있는 걸 네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쪼개서 적어드릴게요. 그 1번이라고 되는 걸 네 가지로. 그 네 가지로 쪼개는 게 어디 나오냐면, 책에는 113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손익, 투자 및 재무활동 관련된 손익이 열거되어 있죠. 그거를 이렇게 쪼갠 거예요, 결국. 그래서 1번과 2번에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이렇게 적어보세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이렇게 적은 다음에 옆에다 가산이라고 적어보세요. 가산.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이따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차감, 이렇게 차감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4번에 뭘 적냐면은 투자 및 재무활동 관련 차손, 손실, 뭐 이런 거든. 손실, 가산. 그 다음에 투자 및 재무활동 관련 차익 또는 이익이죠. 뭐가 되죠, 여기가? 차감. 자, 이 논리는 왜 그런지 설명할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이렇게. 제가 지금 칠판에 네 가지 적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 적은 게
거기 책에 그 한 가지 1번 영업현금으로 관련된 손익제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다 풀면 이거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네 가지가 뭔지. 네 가지까지 적었어요. 요 네 가지 적고 나면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적을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책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증감이라고 되죠. 2번에. 책에는 여기 1번, 다음에 2번 있잖아요. 2번. 그 제목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 그걸 여기다 적을 건데요.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여기다가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이게 가산일까요? 차감일까요? 차감이에요, 차감.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차감. 그 다음에 영업활동 관련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얘가 반대잖아요, 반대. 반대니까 가산이겠죠. 가산. 이렇게 하면 쭉 가면 이제 맞거든요. 이걸 적으세요, 지금 다. 여기까지만 일단 적으시면 돼요. 다 적으신 분들은 밑줄 하나 쳐드릴게요. 1132페이지. 113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이들 손익을 제거하는 이유는 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손익과 투자 및 재무활동 관련된 손익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해야만 영업현금으로 관련된 손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밑줄 치시는데 이제 공부하고 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다음 11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들의 당기순 증감액을 당기순이익에 가감하는 방법은 차변잔액의 증가는 차감하고 감소는 가산하고 반대로 대변잔액의 증가는 가산하고 감소는 차감하는 것이다. 그것도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그거까지 설명한 다음에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기본 예제를 쭉 풀 거예요. 이제 칠판에다. 요 기본 논리만 설명한 다음에 잠깐 쉴게요. 뭐냐면은 이 간접법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풀어볼 문제 자료를 잠깐 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1130페이지 보세요. 지금. 자, 그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당기순이익. 46,500원이죠? 봤어요? 자, 46,500원이라는 숫자를 좀 보세요. 지금 그 손익계산서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 46,500원만큼 이익 생겼는데요. 그럼 이 회사는 46,500원만큼 현금 들어온 건가요? 이 회사 손익계산상 당기순이익이 46,500원이래요. 지금 거기 보시면. 그럼 이 회사는 이 올해 장사해서 현금이 들어온 것이 46,500원 맞아요? 아니죠. 현금이 들어온 건 영업활동 통해서 현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고 이게 현금이 들어온 거고 이건 발생주의 숫자다. 발생주의 숫자.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지금 쭉 봤잖아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항목들을 보면 다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죠. 또 비용 중에 현금이 안 나가는 것도 있죠.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일로 가려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왜 하필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찾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쓰냐면 간접법을 일단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무슨 활동이다? 영업활동이에요. 투자 및 재무활동은 몇 개 없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투자 및 재무활동 몇 개 없고요. 나머지 다 영업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포함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영업활동이니까 여기서 출발하되 뭐만 빼주면 돼요. 투자 및 재무활동 관련된 손익은 빼줘야겠죠. 요 3번과 4번이 그 개념인데 이제 해보면 요 3번과 4번이 여기서 출발을 하니까 요 안에는 뭐도 들어있어요. 보니까 요 안에는 투자활동, 재무활동도 들어있죠. 대표적으로 거기 보세요. 뭐가 들어있냐면 이자 수익 얼마 들어있어요? 이자 수익 10,000원. 이자 비용은 얼마 들어있어요? 34,500원. 그 이자 수익 10,000원과 이자 비용이 여기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는 거 알겠어요?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영업활동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류했을 때. 영업활동 아니면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투자나 재무활동 관련됐으니까 이자 수익이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이자 비용이면 가산하면 되죠. 가산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뭐냐면 제거한다는 건데, 가산한다는 얘기는 여기 이자 비용 빠져있는 걸 다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원위치 한다, 원위치. 안 뺀 것처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 안 빠진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면 어떻게 하겠다? 차감하겠다는 차감. 차감하겠다는 얘기는 이자 수익 10,000원 들어있는 걸 빼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없던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개념이. 요 두 가지. 조금 이해됐어요? 이제 만들어 볼 거니까.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뭐냐면은 거기 손익계산서를 쭉 보니까요. 대부분의 항목은 현금 유출입을 수반해요, 안 해요? 거기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다 현금 유출입을 결국 수반해요. 무슨 얘기냐면 맨 위에 있는 매출액은 결국 현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거기 있는 65만 2천 원이 다 현금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현금 유입과 관련돼 있잖아요. 맞아요? 매출원가도 결국 현금 유출과 관련이 돼요. 그 밑에 급여는 현금 유출되는 거죠. 보험료, 현금 유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임대료, 현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대부분은 현금 유출입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현금 유출입이 없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뭐였죠? 대손상각비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 설명할 거니까 넘어가고요. 감가상각비 보세요. 감가상각비가 2만 원. 분명히 여기 비용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현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현금 나간 거 아니죠? 여기 2만 원 빠져 있는데 현금 나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선 2만 원 빠지지 말아야죠. 여기 2만 원 빠진 거를 어떻게 해야 안 빠진 것처럼 돼요? 더해줘야 안 빠진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현금 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자? 다 제거하자. 이 네 가지가 다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제거하는 거. 여기서 출발해서 이것들을 제거하자. 그러면 이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요 노란 선까지 하면 결국 뭐만 남아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되면서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는 것만 남죠. 손익이. 여기까지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간접법이. 여기가 좀 이해되세요? 만들면서 또 설명할 거고.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이 그럼 다 현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니래요. 여기까지 쭉 분석했을 때가 현금 다 들어온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자산 부채가 증가 감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거기 매출액 보실래요? 매출액? 거기 매출액이 얼마 있어요? 매출액이 얼마 있어요, 여기? 65만 2천 원 있죠? 65만 2천 원. 그 65만 2천 원이 다 현금 들어온 거 맞아요? 65만 2천 원 다 현금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매출액과 매출로 인한 현금 유입액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있겠죠. 그게 뭐죠? 대표적인 게 앞으로 갔을 때 대차드 조표를 보면 매출 채권과 선수금이죠. 선수금. 우리 어제 배운 거. 이따가는 다 해볼 건데 지금 매출 채권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매출 채권이 보니까 기초와 기말이 있단 말이에요. 기초와 기말이. 그럼 기초와 기말을 비교해 보니까 요거만 비교했을 때 11만 원과 9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우리 어제 T계정 분석했을 땐 현금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쪽으로 현금 들어오죠? 발생주의 매출은 이쪽으로 온다는 거 어제 해봤을 텐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는 분명히 발생주의 매출액이 얼마든지 간에 발생주의 매출액보다 현금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더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당해년도 물건을 외상으로 판 것보다 현금 회수를 더했기 때문에 채권이 기초보다 기말이 줄었죠. 이해해요? 그러니까 요 감소한 것만큼 그만큼 현금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저 매출 채권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맞습니까? 요 매출 채권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 맞아요? 맞죠? 자산?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감소.
매출채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금액을 가산하자 그랬단 말이죠. 가산하자는 논리는 여기에 매출액 자체는 이 현금이 더해수된 게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여기에는 그거를 더해줘야만 현금 들어온 것만큼 나오겠죠. 그런 논리예요. 결국 요 5번, 6번이 뭐냐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들이 증가 감소한 것 때문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차이 나는 걸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가. 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간접법을 쭉 조정하면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나오더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걸 이제 해볼 거거든요. 하나씩 다시 다 설명할게요. 다시 다 하면서 하나씩 분석할 텐데 쉬는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요 기본 예제를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한번 가보려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기본 예제 하겠습니다.